문제야. 안 들려? 성준아. 자, 얘들아 잘 봐. 결국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녀석의 컨셉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떤 sk를 하겠다라는 거는 실제 s가 나온다는 것이고, 리미트 시그마를 갈 때 vk를 아주 많이 더하겠다는 건 실제 v가 나온다는 거야. 결국 그 넓이들의 수렴, 극한으로 보냈을 때 수렴값이 그 넓이랑 똑같아지는 거고, 부피들의 수렴값이, 합에 대한 수렴값이 실제 부피랑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데, 정적분과 무한급수라는 겁니다. 자, 정적분과 무한급수. 잘 보세요. 여기가 x0야. 여기가 어떤 xn이야. 즉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구간을 잡아버리고, 나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래.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걸 잡아.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일단 정의는 그렇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하는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xk의 델타 x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어떤 k번째의 x에서의 높이와 그때의 가로의 길, 즉 이게 직사각형으로 보여야 되고, 걔를 아주 더할 거야 아주 많이가 정적분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정보를 좀 적어볼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은 의미하는 바가 n분의 b-a입니다. 즉 b-a라고 하는 이 길이를 n등분시킨 그 작은 한 칸, 그 한 칸의 가로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니? xk라고 하는 녀석은 시작이 a잖아. a 더하기 n분의 b-ak 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에서 시작할 거야. 그리고 n분의 b-a라고 하는 얘를 공차로 삼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진행됨에 있어서 그 좌표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즉 얘는 수열이라는 거죠. 어떤 거? 봐봐. K에 1 들어, 1, K 2 들어가, 1, 이런 식으로 수열이라는 거지. 이해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x0는 xk에다가 k의 빵을 대입한 게 x0 값입니다. 실제로 k에다 빵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x0예요. 됐니? 그 다음에 xn이라고 하는 마지막은 k에다가 n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k에다가 n을 대입한다. 그러면은 n 없어지고 -a 없어지고 b만 남겠지. 그럼 얘를 좀 보기 좋게 좀 더 바꿔버리면 이 식이 사실 이러한 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의미하게 되는 건데, 얘가 곧 문제에서 보통 주어지는 형태야. 얘는 의미고
이런 게 문제에서 주로 주어지는 형태가 된다. 알겠니? 이해돼요? 그럼 이걸 정적분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너가 너라고 방금 의미를 구분부적법을 통해 봤어. 배웠어. 정적분이라는 거는 무한급수로 정의된다는 거. 근데 걔의 실제적인 의미가 얘라는 걸 배웠어. 그럼 문제에 이렇게 주어질 때 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매번 수열을 계산해서 걔를 시그마 씌워서 걔를 리미트를 씌워서 계산하겠다가 아니야. 정적분과 무한급수가 관계가 있다는 걸 봤으니까 정적분과 무한급수가 관계가 있다는 걸 봤으니까 나는 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적분을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해봐. 우리 이미 적분 공식 다 알고 있는데 적분에 대해서 계산한 숫자 집어넣는 계산하는 게 편하겠니? 일일이 다 제곱 어쩌고 시그마 붙인 다음에 또 극한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니? 마치 미분에서 미분의 정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연관이 아니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걸 배웠잖아.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떻게 했니? 0분의 0꼴 극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하기보다는 그냥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을 하고 있잖니. 실제 정적분의 정의가 무한급수로 정의된 거 맞아. 그럼 이 무한급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돼요? 동이야. 예. 찾지 마세요. 잘 봐 어떻게 바꾸는지. 첫 번째,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죠.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꾼다. 알겠니? 두 번째, 잘 봐. K에다 빵을 집어넣어. K에 빵을 집어넣어. 뭐가 남아? 이 내부에서 K에 빵 집어넣으면 뭐가 남아? K에 빵 집어넣으면 뭐가 남니? A 남지. 그게 아래 뜻이야. 알겠니? 시작하는 시작. X제곱. K에다가 N을 집어넣어. 뭐가 남아? B 남지. 그게 위 끝이야. 그 다음 얘네를 퉁쳐서 얘가 실제로 XK지만 N이 무한히 많은 상황에서는 그 특정한 그 번째를 이야기하기 힘들단 말이야. 어차피 연속적인 걸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fx로 바꿔줘. 그 다음에 이 n분의 b-a가 dx로 바뀌는 거야. 이 관계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알겠니? 이 관계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이 k가 얘 안에 들어가는 게 수열인데 k 앞에 붙어있는 이 1차식 k 앞에 붙어있는 어떤 숫자 k 앞에 들어가 있는 얘를 퉁쳐서 d라고 봤을 때 이게 공차의 역할인데 얘랑 일단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 의미적으로. 그래야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당연히 말이 되는 거야. 왜? 그만큼의 길이를 n능분 한 거를 k 번째, 걔 하나, 걔 두 개, 걔 세 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얘랑 값이 같아야 돼. 그럼 k 앞에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모양이 dx로 바뀐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실제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얘들아? 만약에 문제에서 인테그랄, 리미트 시그마 f에 2 더하기 n분의 3k에다가 n분의 1을 계산하래. 나는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자 여기 0 집어넣어 2부터 n 집어넣어 5까지 퉁쳐서 fx n분의 3이 dx 바뀌니까 3 바뀌고 3분의 1 바깥으로 뺀 다음에 여기까지가 dx 3분의 1 바깥으로 나가. 이 짓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부터. 이해돼요? 모양을 맞춰줘야 된다고. 그래야 정확하게 인테그랄로 바뀐다고. 이해돼요? 자, 뭐라고? 이 n분의 1이 있었잖아. k 앞에 붙어있는 얘가 정확하게 얘랑 모양이 일치해야 돼. 그래야 dx로 바뀔 수 있어. 그래야 정적분의 의미가 돼. n분의 3이잖아. n분의 3이잖아. n분의 3이 있어야 돼. 3분의 1 적어주면 되잖아. 0 집어넣어 2부터 n 집어넣어 2 더하기 3까지.
퉁쳐서 x, 얘가 dx 이렇게 바뀐다고. 이해돼요? 물론 이런 모양만 나오면 참 좋겠지. 자, 저 관련돼서 좀 변형된 형태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 네? 좀만 줄여야 돼. 그냥 하자. 좀만. 네, 너무 더워. 좀만 줄여야 돼. 좀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옷 입었. 리미트 n이 반대로 갈 때 시그마. 아, 더워. 그냥 좀만 줄이자고요. 더워. 자, 이렇게 있는데 잘 봐봐. 지금 방금 배운 건 이런 겁니다. 이 전체를 x로 보는 방법. 즉 얘네를 xk로 잡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근데 얘만 xk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 얘만 xk를 얘로 잡아보자. 얘를 xk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역시 그러니까 xk를 n분의 b-a로 잡아버리는 방법은 리미트, 자, k에다가 0 집어넣어봐. k에다 0 집어넣으면 시작이 어디예요? 값이 뭐예요? 여기 0이지. 0부터예요. 알겠니? k에다가 0 집어넣으면 0부터로 바뀌어. 지금은 뭐예요? xk를, 이 전체를 xk로 잡은 거야. 지금은 전체를 xk로 잡은 거라고. 그러니까 k에 0 집어넣으면 a가 남았잖아. 쟤는 요만큼만 xk를 보겠다고. 그럼 0부터다잉? 그 다음에 여기다가 n을 집어넣어봐. n을 집으면 뭐가 남아요? b-a가 남지.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f의 a 더하기 x.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똑같으니까 dx로 바뀌어. 똑같아. 그러니까 변형된 여러 가지 변형이 있다고. 실제로 보세요. 여기에서 x 대신에 a 플러스 x가 대입됐다는 것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됐다는 거지. 그럼 구간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식이 만들어진다. b-1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n 집어넣어. b-a지? n 집어넣었을 때 끝이 만들어진다 했잖아. 끝이. k에 n 집어넣었을 때. 시작은 k에 0 집어넣은 게 만들어진 겁니다. 됐니? 됐어요? 그럼 이런 것도 있겠지. 잘 봐.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는데 f에 n분의 pk n분의 1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바꿀 거야? 얘를 xk로 볼 거야. 그럼 인테그럴 0 집어넣으면 0이야. n 집어넣으면 p야. fx에 n분의 p, p분의 1 p분의 1의 dx 뭐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해주겠다는 거야. 문제에서 드러난 형태는 가지각색이다. 이해돼요? 또 이런 것도 있다. 꼭 f라고 하는 껍데기를 안 달고 나올 겁니다. 리미트 시그마 n분의 3k의 전체 세제곱 n분의 1 이렇게 계산하라고, 이걸 계산하라고 할 때가 있어. f라고 하는 껍데기를 안 줄 때가 있다고. 하지만 주는 거지. x 세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니? x 세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여? x 세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이해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뀐다? 인테그랄 0 집어넣어. 얘를 x로 보면 0 집어넣으면 0 n 집어넣으면 3 x 세제곱 3이니까 실제로 3을 써주고 3분의 1 바깥에 빼주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3분의 1 dx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해돼요?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지?
리미트 시그마 익스포넨셜에 1 더하기 n분의 5k n분의 5 이거 계산하래. 이거 계산하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난 전체를 x라고 잡으면 fx에다가 1 더하기 n분의 5k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얘는 fx에 1 더하기 n분의 5k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fx 대신에 함수로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얘들아 이거랑 f가 익스포넨셜 x라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문제에서는 보는 눈을 키워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안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뀐다? 인테그랄. 자, 0 집어넣으면 1부터 구간이 1부터 n 집어넣으면 구간이 6까지 익스포넨셜 x n분의 5k k 앞에 붙어있는 거끼리 같으면 돼. k 앞에 붙어있는 거랑 얘랑 같아야 돼. 한 dx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이해돼요? 됐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 넓이와 부피. 자, 봐봐. 적분이 어떻게 쓸모가 있는지를 잘 보세요. 넓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할 거야. 이 넓이는 곧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지.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것도 시킨다, 니네한테.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래. 이런 것도 시킨다. 잘 봐. 얘는 실제적으로 이거야. 인테그랄에 y를 dx 하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야? y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x에서 y가 높이의 역할인 거니까 y와 y 곱하기 dx 이게 사각형이야. y 곱하기 dx. 그걸 아주 많이 더하겠다. 적분의 그 의미라고. 이해돼요? 그럼 내가 이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x 곱하기 dy가 필요해. 얘가 x잖아. 안 그래요? dy는 얘고 아주 짧은 y고. 그러니까 니는 이제 어떻게 가능하다? 얘를 구하기 위해서 y가 필요해. a, b, c, y 좌표가 필요하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 dy, 마이너스 x dy에다가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x dy가 필요한데 이 x는 상징적인 거고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질 거라고. x는 y 세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라고 실제로는. 알겠니? 그러면은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왜 마이너스 붙였어? y 입장에서는 y가 위에 있으면 x축 위에 있으면 양수, x축 밑에 있으면 음수잖아. x는 y축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고 x는 y축 왼쪽에 있으면 음수잖아. 여기 있는 것들은 x를 더하겠다는 건 실제로 마이너스 정적분에 대해서 x축이 함수가 아래쪽에 들어있는 거를 정적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면적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고. 즉 어떤 변수라고 하는 걸 이제 벗어나서 x축으로 접근한다? 그럼 이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고 y축으로 접근한다? 그럼 이쪽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역함수 적분 이야기가 사실 y축 적분인 거죠. 됐니?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뭐가 가능하냐면 자, 면적 이야기는 이게 끝이고 부피가 있습니다. 부피.
자, y 이퀄 익스포넨셜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이런 게 주어집니다. y 이퀄 익스포넨셜 x의 이 위의 점에 y가 있지. 걔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모양의 입체 도형을 이 평면 위쪽에다 세우겠대. 그랬을 때 이 정삼각형이 이루고 있는 이러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y축이 원래 저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 입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 평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이 y 값을 한 변으로 하는 이 길이를 정삼각형으로 하고 이 길이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하고 그 정삼각형이 평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그러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계산하게 돼. 이해가 안 돼? 이 그림 잘 그렸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전혀 모르겠어요. Z좌표 안 그려서 Z가 필요 없어요. 튀어나오는 느낌을 하고 있잖아. 오. 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높이 안 정해졌잖아. y는 2의 익스포넨셜이 정상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 높형이에요? 아니. 생각보다 감이 없구나. 자, 잘 봐봐. 아니 그림을 그림 개 잘 그렸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잘 봐봐. 정상 야, 저기 그럼 저게 그 바닥에 깔리는 게 맞죠? 아니 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간 도형이라는 걸 할 때는 Y. 이 공간이라는 거는 면과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떠한 도형이잖아요. 이 공간이라는 것이. 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런 식으로 y 이퀄 익스포넨셜 x를 그리래. 근데 이거 이렇게 그리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돌려놓은 거야. 알겠니? 이게 난 거야. 그랬을 때 이게 이런 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0에서부터 뭐 익스포넨셜까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 y 이퀄 익스포넨셜 x의 여기에 이 함수값 있지, 함수값. 네. 얘네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이 xy 평면의 수직으로 서 있는 상황이야. 아. 알겠니? xy 평면이 수직으로 서 있다고. 그랬을 때 얘네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입체 도형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부피를 계산하라고 지금. 아. 부피를. 이해했어요. 됐니?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면을 쌓으면 부피가 된다. 면을 쌓으면 부피가 돼. 알겠니? 그럼 난 어떻게 하겠다? 잘 봐. H. 네. 얘가 어떤 특정 x에서 y일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임의의 이 정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y 제곱이지. 그치? 아, 네. 4분의 루트 3의 y 제곱일 거 아니야. 이 파란 색깔 정삼각형의 면적이요. 걔를 어떻게 하겠다? 인테그랄 0에서 익스포넨셜까지 4분의 루트 3의 익스포넨셜 2x 제곱 dx를 하면 그게 바로 부피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인테그랄 얘들아 y dx는 면이 나와. 인테그랄 y 제곱 dx는 그 의미는 부피입니다. 어떤 부피? y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을 가지는 그러한 입체 도형의 부피입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그런 부피. 축 하나가 더 생기는 거라고. 그 실제적인 의미가. 이해돼요? 선을 쌓으면 면이 되고요. 면을 쌓으면 공간이 돼요. 됐니?
됐어요? 그럼 이 아이의 부피는 뭐야? 얘야. 이거 잡고 나면 돼. 됐니? 이게 정적분의 활용해서 배우는 넓이와 부피. 자, 그 다음. 너 없어, 얘들아. 진짜 생긴 게 어려서 그렇지 이거 졸라 쉬운 거예요. 문제가 쉽게 나와. 개념이 어렵잖아요. 문제가 쉽게 나와. 개념이 어렵잖아. 문제가 쉽게 나와.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왜? 왜? 기하를 선택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이 새끼가. 알겠니? 공간 도형을 안 배웠을 수도 있다고.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공간 벡터하고 결합돼가지고 존나 복잡했어. 지금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왜? 필수가 아니잖아. 필수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잖아. 알겠니? 공간 도형을 안 배울 수 있는데 이걸 이 이상 복잡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유형은. 옛날에는 회전체 부피도 구했다고. 이걸 다시 이걸 Y축으로 돌리래. 그때 만들어지는 부피를 구하래. 그런 것도 했단 말이야. 돌렸을 때 그 도넛 모양의 부피를 뭐 그런 것도 했다고. 근데 지금 안 나오잖아. 공간 도형을 안 배운 이상 그 더 이상 자세하게 깊은 공간으로 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기하를 선택하면 기하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죠. 이적을 안 해. 안 나왔어. 이적을 안 했어. 이적을 안 해. 아, 미종 공통이. 이게 공통이야. 상상하는데. 아, 저미종이구나. 그게 같이 배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같이 배우던 시절에는 공간 벡터라는 것이 있었어. 공간 벡터가 진짜 어려워. 그때는 짬뽕 돼가지고 수능에서 개어렵게 나왔다고. 근데 지금은 다 빠졌잖아요. 이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자, 마지막 진짜 리얼 찐막이야. 속도가 속도. 자, 선생님 미분에서 속도가 속도를 좀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지금 한 번에 설명하려고. 자, 보세요. 속도가 속도 위치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니네가 배우는 비슷한 내용을 수투에서도 배우는데 그 수투의 컨셉은 뭐냐면 수투의 컨셉은 수직선이 있고 그 점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 좌우 운동밖에 안 해. 좌우 운동밖에 안 하는 거를 이쪽을 T축이라 깔았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얘네가 1차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니? 이 점 자체가 바로 이 X 좌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 축이 Y축이란 거죠. 어떤 평면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밖에 없다고. 좌우. 됐어요? 근데 말이죠. 미적분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가면 또 차원이 높아지겠죠? 미적분에서는 평면을 움직이는 점을 바뀝니다. 평면상의 즉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말 그대로 이 평면을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평면을. 알겠니? 평면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쟤하고 좀 다르죠? 좀 더 복잡하겠다 느낌이 느껴지지? 4개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축을 쪼개야 돼. 이 점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는 동안 Y축이 이만큼 움직이다 또는 감소하면 걔네를 짬뽕시키면 이런 운동 방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 즉 점의 이동을 X 성분과 Y 성분으로 쪼개야 돼. 필연적으로 벡터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벡터 안 배우시는 분 손 들어봐. 없죠. 위치 벡터하고 위치 벡터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평면상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X, Y 성분을 쪼개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왜? 시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3의 물리량이 들어가잖아. 그럼 시간에 따라서 얘는 X축 방향으로 어떤 특정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얘는 x는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고 y는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게 짬뽕 돼가지고 그걸 가리키는 벡터가 널 가리키고 널 가리키고 널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는 xy 성분을 찢어가지고 그걸 합쳐놔야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내용이 기하와 벡터라고 하는 단원에 들어가 있어요. 벡터에서 배웠다고. 오히려 이걸 미적분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또 여기로 넘어와 있어. 근데 웃긴 게 이걸 벡터를 모르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될 정도야. 근데 본질은 벡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점이 있는데 테슬라 1주가 3주로 액면 분할하면서 8월 25일 보유한 주식의 가격은 3분의 1로 줄어들고 수량은 3배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액면 분할이 거래하는 갑자기? 자 보세요. 그럼 어떤 특정한 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이 평면이 이 평면이야. 그럼 점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겠지. 걔는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만 얘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성준이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갔어. 그럼 성준이가 X쪽으로는 이만큼 진행하는 동안 Y축으로는 이만큼 진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성준이의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얘는 1초 만에 움직였고 얘는 10초 만에 움직였어. 자, 얘는 1초 만에 움직였고 1초 만에 이만큼 하는데 성준이는 1초 만에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가지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X축 얘가 직선이고 얘도 움직임이 직선이라면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얘가 곡선의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거란 어떤 수식을 따르면서 세상을 어떻게 직선으로 딱 맞춰서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겠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움직임 보폭이라는 거 좀 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게 결국 함수로서 표현이 되는 거고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축을 다 쪼개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X는 X 나름대로의 시간에 따른 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Y는 Y 나름대로의 시간에 따른 수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매개변수로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됐니? 움직이는 평면상의 물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X는 X대로, Y는 Y대로. 즉 이것이 벡터다. 이러한 벡터들이 FT, DT에 따라 이런 식의 벡터를 쭉 따라 그려나가면 이런 평면상의 움직이는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위치 벡터가 곧 X 성분, Y 성분이 있다 배웠잖아, 니네. 됐니? 그럼 얘들아, 잘 봐. 평면상에 움직이는 점의 위치는 곧 FT, GT로서 나타나진다. 그럼 속도라고 하는 것은 F'T, G'T야. 마찬가지로 X에서의 미분, Y에서의 미분, 이 짬뽕 딱 되면 움직이는 점에서의 위치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즉 도함수가 나오는 것이. 이해돼요? 근데 순서를 점으로 표현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속도를 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는 동안 X 성분끼리는 실제로 얘는 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얘 또한 1차원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움직이는 애일 수 있는 것이고 시간에 따라서 안 그래요? 이게 수식을 받는 애라니까. 그 다음에 얘 또한 그냥
그러니까 마치 이 점의 데이터가 이 점의 데이터로 우리는 내려갔다가 보는 거지만 GT라고 하는 수식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수 있잖아. 수식성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감싸했다 보는 거지. 결국 최종적인 결과물로 보면 그렇지만 이런 선을 따라 내려가는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해당하는 각각의 시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dx, dt, dy, dt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점으로 3,8 팍 찍어놓은 게 이거라고. x축도 y축도를 쓴 거. 그러니까 x축이 가지고 있는 그 매개 변수식에 대한 데이터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dx, dt와 y축에서의 이 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이 dy, dt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 역시 숫자일 거 아닙니까? 어떤 t가 들어가면 그것이 점으로서 표현될 거 아니에요. t가 3이다? 3,7 3초에서의 속도 정보는 x는 그때 순간 3이고 y는 7 x는 이만큼 증가하는데 y는 팍 뭐 이런 느낌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 아니니? 돼요? 자, 지금 물리 100 기하 이게 다 짬뽕돼서 조금 수학의 영역을 좀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과가 진짜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중에 얘들아 축 하나가 더 걸린 뭐야? 실제 움직이는 어떤 공간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거를 수치화시켜서 프로그래밍이 된 게 뭐야? 뭐 드론, 알겠니?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타고 있는 GPS라든지. 사람은 다 3차원에 살고 있잖아. 그럼 다 이 기술의 접합체가 지금 이게 시작이 이거라고. 모든 건 벡터고 축에 따른 내가 여기서 계단을 올라가는 이 행위는 x가 이만큼 변화하는데 이쪽 y축 정보로는 요거만큼밖에 안 움직이는데 z축 정보는 이만큼 올라가. 그게 다 데이터로 변환돼 가지고 물체를 분석하고 몇 초 뒤에 저기 가 있겠다. 이게 예상이 가능한 거 아니겠냐고. 시시각각 축대로의 모든 분석을 끝내 가지고. 이해돼요? 그러면 얘네들 또한 어떤 하나의 점이니까 얘네들 또한 t에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f't, g't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힐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속도로 나타내고 있는 어떤 벡터들인 거예요.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벡터, 위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벡터. 속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벡터는 dt, dx, dt, dy, dt. 이해돼요? 이해돼? 마찬가지로 가속도, 그 특정 점에서 움직이는 평면상에 움직이는 점에서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점은 뭐다? f2't, g2't인 거야. 그게 결합되면 x 성분이 드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속도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이게 예를 들어 t에서 t가 5일 때 10분만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얘는 x축으로 탁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밑에 y축으로 탁 감소하려고 하는 그 순간인 거라고. 그러한 정보를 인간이 해석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네들도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된 것이 사실 다 와닿을 수 있는 거라고 걔한테. 됐니? 자, 그랬을 때 이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들다.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크기죠. 크기는 벡터의 크기는 뭐예요? 위치 벡터의 크기는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죠. 따라서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으로 나타납니다. 됐나요? 됐어요? 속력은 루트 f't 제곱 g't 제곱. 왜? 원점과 이 점 사이 거리, 속력. 됐니? 자, 그 다음 지금은 미분만 얘기했지 적분 얘기 하나 안 했죠. 자, 적분하고 해봅시다. 자, 적분은요, 적분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면 뭐가 가능하냐? 움직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자, 움직인 거리를 측정한다. 얘들아,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잘 봐. 수투에서는 1차원을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그냥 VT 그래프를 그리셔가지고 매개변수가 필요 없죠.
이 자체가 매개 변수입니다. 이 자체에 얘만 가지고 와서 그린 게 얘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돼요? 축이 2개 이상 있어야 t에 대한 어떤 x를 t에 대해 나타나고 y를 t에 대해 나타내는데 그 i만 가져와서 그렇게 얘가 보면 돼. 그럼 그 x는 x축 수직선 하에 움직이는 물체니까.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수투에서는 예를 들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했냐면 움직인 거리 얘 정적분과 얘 정적분에 마이너스 붙인 이 면적의 합이 움직인 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냥 순수한 면적의 합. 됐니?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계산 안 해. 왜? 이건 말 그대로 x축에서 움직인 거리, y축에서 움직인 거리가 아닌 그게 짬뽕된 이 곡선. 말 그대로 이 곡선의 길이가 곧 움직인 거리야.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가 움직인 거리잖아. 동의야? 됐니? 쉽게 얘기해서 얘들아, 자 봐봐. 얘네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x축으로 움직인 이만큼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랑 똑같은 y를 그려가지고 또 면적을 구하면 뭐 이만큼 그려주다 치고 이만큼의 면적을 실제로는 뭐야 x면 이게 엔드 이만큼의 곡선의 길이와 움직인 거리와 이만큼의 움직인 거리가 짬뽕된 딱 피타고라스는 아니겠지만 딱 짬뽕되어 있는 얘네들이 실제 움직인 거리잖아. 평면상에서는. 이해돼요?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동안 얘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그게 짬뽕 돼가지고 내가 저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동시에 일어나서 평면상에서의 움직임 거리는 이 곡선의 길이가 된다고. 곡선의 길이. 어떤 곡선의 길이? 이 매개변수 함수의 곡선의 길이. 됐니? 곡선의 길이를 구할 줄 알아야 돼. 곡선의 길이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힘들다. 잘 봐. 어떤 x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x가 있고 y가 있어. 좀 똑똑해지는 느낌 안 드니? 아니 말고. 자, x가 있고 y가 있어. 이만큼이 dx, 이만큼이 dy야. 그러면 아주 짧은 거리에서는 얘네들이 ds라고 할 수 있지. dx 제곱 그리고 그 관계식이 dx 제곱에다가 dy 제곱이 ds 제곱에 즉 피타고라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치자. 그러니까 어떠한 곡선도 폴라 확대해서 보면 이러한 삼각형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직선처럼. 이 곡선이지만 아주 짧은 부분에서를 걔를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것이. 그럼 나는 이 DS들을 잘게 찢어서 붙이면 마치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실제 곡선의 길이와 근접해진다는 거 느껴지니? 난 DS들을 더하겠다고 얘들아. 이해돼요? 또 뭐라고? 실제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를 확대시켜서 직선처럼 생각을 하고 너가 dx, 너가 dy니, 너가 ds가 된다. 그럼 이 ds들을 오려 붙이면 곡선의 길이가 나오게 되지 않겠냐고. 자, 이 아이디어 알겠니? 성준아 됐니? 자, 계속 따라올게. 한 2분은 더 잘 설명할 것 같은데 오늘 인생 강의 보는데 지금. 자, 그랬을 때 이걸 주목하세요. 루트를 씌운다. 우리 양수죠. 어차피 우리 지금 양의 길이, 길이는 양수니까 양수가 뭔가 해? ds는 루트에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인테그랄 어떤 t0부터 tn까지, 즉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ds라고 하는 걸 오래 붙이면 그게 움직임 거리가 되지 않겠니? 어떤 ds 자체가 뭐야? x, y로 이루어져 있는 이
평면상에 움직이는 XY로 이루어져 있는 걔네들 이게 DX잖아. 됐니? 그럼 잘 보세요. DS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인테그랄의 dx 제곱 dy 제곱이라고 그랬지. 됐니? 좌변 우변이 아니고 분모 분자에 dt를 곱해준다. dt 제곱. 그러면 얘가 인테그랄의 t0부터 tn까지 루트의 dx dt의 전체 제곱 더하기 dy dt의 전체 제곱 dt로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이게 누구예요? f't, g't. 따라서 곡선의 길이, 즉 평면상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t, 이 순간의 t에서부터 이 순간의 t까지 f't 제곱 더하기 g't 제곱의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마치 속력을 적분하면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니? 해당 시간 동안 그 속력 얘네를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적분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움직임 길이가 나오는데, 자 똑같이 비슷한 내용인데 잘 봐봐. 자 일단 이거 지워도 되니? 이걸 지울까? 네. 참고로 매개변수 말고 y = fx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다 쳐보자. y = fx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직선이라고 하는 걸 해볼게. 쌤, 그 속력을 적분하면 움직임이 많이 간다. 네.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셔야지. 왜? 속도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치 위치의 변화량하고 똑같은 거야 얘들아. 방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임 거리는 내가 총 움직임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그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속력들만 모아가지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내가 실제로 움직인 그 길이를 구하겠다. 이쪽 방향으로 가든 이쪽 방향으로 가든 속력을 적분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돼요?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있잖아요. y = x라 칩시다. 이게 1이고 1이야 1.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곡선의 길이는 뭐예요? 네, 루트 2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ds를 하면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ds는 아까 뭐라 그랬어? 루트 2에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라고 그랬지. 맞아요? 네. 얘를 dx 제곱으로 잡아 빼. 1 더하기 dy dx의 전체 제곱이지. 맞아요? 네. 얘가 dx잖아. 그럼 dx 제곱으로 잡아 빼라고 이걸. 1 더하기 dx분의 dy의 전체 제곱이지. 이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dx가 바깥에 나간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dx 루트 2에 1 더하기 dy dx 미분 여기서 뭐예요? 1이지. 어? dy dx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1일 거 아니야. 1이지. 0부터 1까지 루트 2 dx 뭐예요? 루트 2 그냥. 알겠니? 다 된다고 이게 일반적인 곡선에서. 놀랍지 않니? dx가 뭐야? 아니 dx? dx가 dx지 뭐기는 dx 제곱 바깥에 나가라고.
인테그랄 dx로 바뀌고 아. 1 더하기 dy dx가 뭔데 이거 f'x잖아. f'x 이거 뭐야 이거 1이잖아. 집어넣으라고. 루트 2 dx랑 똑같은 말이라고 얘가. 루트 2 dx 뭔데? 루트 2x일 거 아니야. 정적분 여기서 이러면 루트 2 남을 거 아니야. 루트 2 맞잖아 루트 2. 그렇다면 화내지 않을게. 우리가 계속 질문해도 돼. A에서 B까지 이 실제 길이를 접근하겠다. 이 실제 길이를 구하고 싶다.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루트에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를 하면 곡선의 길이가 나오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게.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잘 봐.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뭘 했냐. 얘네를 한 변으로 하는 이 회전체 얘네를 한 단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회전체는 봐봐 얘들아. 인테그랄 y 제곱 파이 dx를 하면 될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안 나옵니다. 회전체는 얘를 한 변으로 하기 때문에 y 제곱 파이가 이 한 변의 넓이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으면 될 것 같지만 dx가 아니고 정확하게 dl에 대해서 해야 돼. 이 l은 뭐냐면 이겁니다. 즉 이거를 여기 집어넣어야 돼. 왜냐하면 x에 대해서 이걸 x에서 돌리면 얘가 무한집합이긴 하지만 얘가 훨씬 길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돌려버리면 공백이 생겨. 이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무수히 많은 길이를 이 곡선의 길이를 따라 돌려야 된다는 얘기야. 곡선의 길이를 따라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회전체의 부피는 루트의 1 플러스 f 프라임 x 제곱 dx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내용이 빠졌다. 얼마나 좋아. 쌤 배웠어요? 나는 다 배웠지. 당연히 대학 가서 배운 거고 고등학교 때도 했고. 근데 이거까지만 배운다고. 지금 이거까지 곡선의 길이가 있다 하고 그냥 끝나버려. 가끔 뭐 한두 세 문제 뭐 이렇게 뭐 한두 문제 뭐 예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내신에서 회전체는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이 x축을 따라 돌리는 게 아니고 이 길이를 따라 돌려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빠져버렸고 또 더 깊은 이론이 있는데 빠진 거고 곡선의 길이 자체만 하면 되는데 공식이 A에서 B까지 루트 1 플러스 dy dx의 전체 제곱 dx다 보니까 아니 진짜 곡선을 구한다. 왜 저 땅으로 생긴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다 흐름이 다 그냥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됐나요? 조금만 쉬었다 봅시다. 자 이러면 이제 접근 끝인 거예요. 아니 미적분이 끝인 거예요. 배울 건 다 배운 거예요.